분명히 귀에는 와요. 이런 말하면 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왜 오냐면 지금만 바라보지 말라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왜? 최근에 앞서서도 이제 그 우리 주식 방송에서도 했듯이 네. 금리가 지금 0.25% 오르고 앞으로 뭐 얼마 오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3년에 걸쳐서 갑자기 많이 올랐다가 천천히 올리느냐 조금씩 올리느냐의 차이지 3년 후에는 분명히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네. 기준금리 반드시 올라가 있고요. 입주 물량 우리 상기 신도시 물량 안 나온다라고 하는데 한 3년 4년 지나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이미 토지 보상 시작을 했고요. 네. 공사 들어갔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25년에서 2030년 사이는 어떤 식으로든 저는 조정이 된다라고 봐요.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There's dancing behind movie scenes behind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밝고 경쾌하신데요. 네. 어떤 부동산 시장에 뭐 변곡이 있나요? 아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오히려 뭐 없습니까? 변곡이 없어서 기분이라도 좀 네. 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요. 네네. 가장 지금 부동산 시장의 큰 이슈죠. 대선이죠. 아 맞습니다. 네. 네. 정책 불확실성. 맞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가 폭감 상태인 거고 다 폭감이죠. 추춤하고 네. 있는데요. 그래도 한 주 동안 부동산 시장 현황 한번 시세 한번 체크해봐야죠. 뭐 그래도 체크는 해보는데요. 하락입니다. 계속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예.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더라도 전국 아파트 가격이 이제 마이너스 0.01% 떨어져가지고 2년 5개월 만에 하락이고요. 네. 서울, 경기, 인천 뭐 다 마찬가지고요. 세종, 대구는 낙폭이 더 확대. 네. 전체적으로 다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역시나 전주하고 비슷한데 중소도시들 네. 비규제 지역에 풍선 효과가 들어가는 지역들 뭐 이천, 군산, 마산, 전주, 강릉 강릉. 예. 그렇죠. 양산, 충주 그동안에 좀 안 들어갔던 지역들, 덜 올랐던 지역들이 강세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든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요. 버티고 있네요, 이들 지역은요. 버티고 네. 있죠. 그래서 많이 안 올랐고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유동자금이 있고 투자 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락 지역을 보면 세종이 이게 낙폭이 줄어들지가 않네요.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마이너스 0.3%가 나왔고요. 네. GTX 호재로 작년에 제일 많이 올랐던 의왕. 그렇죠. 예, 세종을 함께 보면 이제 행정수도 이전 그렇죠. 그 테마로 거의 결국에는 시세, 예. 좀 오버슈팅이 많이 됐던 네. 지역들이 결국에는 이게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결국에는 또 이게 조정을 받는다라는 이론이 지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 세종. 지역에 세종, 의왕이 둘 다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하락폭이. 의왕은 왜 그런 건가요? 의왕은 GTX 호재였잖아요. 예. 작년에 GTX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보더라도 예. 적당히 올라야 되는데 이게 거의 뭐 서울 마포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제가 볼 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올랐는데 역시나 좀 조정이 되고 있고요. 네. 대전, 수원, 뭐 화성도 이제 외곽 동탄 2신도시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대구도 전체 지역이 다 약세입니다. 아 대구 힘듭니다. 예. 예. 지금 물량 자체가 너무 많아요. 오르기도 많이 올랐고요.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게 또 한 번 또 입증이 돼요. 대구를 보면 역시 물량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또 조정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론하고 현실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최근 양상을 보게 되면 시차를 두고 네. 결국에는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공급을 다 잡아먹는 돈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시중에도.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럼요. 예, 최근 4년 놓고 보면 근데 올랐던 이제 걸 보면 네. 뭐 사실 이걸 크게 떨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분양이 결과적으로는 두렵잖아요. 아 또 두렵죠. 하락의 촉매제가 그럼요, 되는데. 그럼요. 네. 예. 가장 큰 두려움이고 건설회사들도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요. 예. 우리 시장에서도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심리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거든요. 나 진짜 큰일 나겠는데 예.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이런 위협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네. 미분양 지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반등은 아직은 없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거래가 먼저 터지겠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잡히겠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은요, 아까 GTX 의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대선 후보들도 이제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하고 막 이제 유세를 하면서도 GTX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공약 내용을 보면 네네. GTX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기존에 ABC가 있었잖아요. ABC가 있는데 A와 C는 연장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평택까지 연장하겠다라고 하니까 평택이 약간 좀 들썩이고는 있습니다. 네. 들썩인다기보다는 약간 다른 지역들보다는 좀 거래가 좀 조금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왜? 두 후보 모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둘 다 평택으로 연장하겠다고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네. 누가 되더라도 기존 노선에 A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하고 있는데 그 연장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고 D, E, F 뭐 이렇게 추가 신설 노선이 발표가 됐는데 뭐 C 같은 경우는 이 안산의 상록수역이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서 또 안산 상록수역 주변에 예. 매물이 다 들어가고 네네네. 또 난리가 났는데 네. 이런 분위기가 더 지속이 되면 또 의향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너무 많이 올라버리게 되면 또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 분위기에 따라서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는 건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DEF 노선은 더 주의가 필요하겠죠. 이게 네. 언제 될지 몰라요. 이게 16조 6천억에서 16조 8천억 정도 투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더 들어가겠죠. 국고가 한 3조에서 4조 정도 투입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민자예요. 계획이. 네. 이게 언제 진행이 될 줄 알고. 민자가 되면 사업 타당성도 나와야 되는데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그냥 뭐 테마주하고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들썩이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 할 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김현 소장한테. 네. 지금 GTX 공약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하고 또 이 전에도 뭐 당국에서도 좀 유야무야 네. 뭐 개발 호재가 나왔을 때 뭐 맞다 아니라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이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거기 주민들이라든가 그쪽 지역의 집을 사신 분들은 네. 들은 거 아니에요. 네네. GTX 뭐가 여길 지나겨서 뭐 2억 더 주고 샀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백지화되거나 아, 추진이 늦춰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네. 이걸 100% 백지화 시키기는 어려울 거고요. 추진이 저는 잘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되더라도 얼마나 오래 걸릴까. 우리 그 GTX 차이가 뭡니까 두 개가? 네? 백지화 백지화나- 시킨다면 네. 아예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공약에 들어가더라도 뭐 시간은 충분히 끌 수 있는 거고 뭐 사업 계획, 우리 사업 타당성,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요. 네. 국토 철도 계획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GTX만 하더라도 2009년도에 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시절에 발표해가지고 이제 착공 들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A죠 그때가 A. A가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신분당선도 우리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요. 뭐 고향 삼성으로 연결한다. 네. 호매실로 연장한다라고 2008년. 했는데 네.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너무 이렇게 좀 들썩일 필요는 없지 않나. 차분히 기다렸다가 되면 좋은 건데 네. DF 같은 경우는 언제 될지 저는 아무리 빨라도 10년 내는 힘들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과도한 기대는 그럼요. 좀 금물이다. 그냥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네. 10년 후에 뭐 20년 후에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한 20년 바라보고 있거든요. 제가 한 70 넘어가면은 GTX를 타고 다니지 않을까 공짜로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 공짜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지금 근데 우리나라 노령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기준에서 보면 네. 공짜로 타지 않을까. 네. 자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의 GTX 관련 공약이 많이 나왔고요. 뭐 네. 관련 지역들은 좀 들썩이고 있는 것은 같은데 방금 김인만 소장 이야기 들으셨죠? 이게 뭐 백지화가 된다거나 원천무효는 안 되더라도 아 그럼요. 10년, 20년은 늘어지면은 그 답답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자녀 네. 세대는 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량 보죠. 거래량은 뭐 여전하네요. 뭐 2월달 거래량 2월 23일 기준으로 제가 한번 봤는데 서울 네. 아파트 광장에서 봤는데 600건 조금 넘더라고요. 613건인데 네. 이게 2월이 또 짧잖아요. 한 5일 만에 뭐 거래량이 늘어본들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저는 800건 안 넘었을 것 같은데 네. 역시 1월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거래가 둔화가 됐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대전 KBS 토론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 네. 대전 공인중개사 지부장님 만나서 이제 커피 한잔 했는데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전 상황은 어떠냐라고 네. 하니까 서울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거래량도 없고 죽겠다고 진짜 1000세대 아파트에 한 건이 거래가 안 된다고 하면서 최근에 대전에 계시는 공인중개사 분들께 유행하는 게 스크린 골프를 그렇게 많이 친답니다. 아 사장님들끼리요? 네, 이게
거래가 워낙 안 되고 일이 없다 보니까 그거라도 치자, 시간이라도 보내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치고 있는데 그 지부장님이 스크린 골프를 차리는 게 더 낫겠다. 아, 도저히 부동산은 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네. 얼마나 거래가 없으면 이런 현상이 생길까 싶어서 웃다가도 참 이게 씁쓸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vs 스크린 골프장. 요즘에 정말로 스크린이 뭐, 장사가 예, 너무 잘 예, 된답니다. 가보면 다 중개사 사장님들이 스크린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또 이면이겠죠. 그만큼 그럼요, 경기 불황이니까. 맞습니다. 그게 스크린 뭐 좋아서 골프장이, 치는 게 아니라 낮부터 네. 네. 화랑이 되고 있는 전국적으로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거래가 분명히 터질 겁니다. 3월 네. 9일 이후에는. 대선 지나면은 네. 늘어나죠. 네. 그게 근데 좋은 방향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즉 좋은 방향.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가 터질 수도 있겠고요. 이제 네. 금매가 소화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고. 분석은 팽팽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다수설은 아직도 올해 부동산 시장 좋게 보는 시선이 많아요. 저렇게 뭐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급락을 하려면 이제 막 집어 던져야 되고요. 매수자들이 안 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얼어붙었는데 대선 지나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고요. 네. 또 사야 될 사람들은 또 사야 되고요. 안 사고 계속 버틸 수는 없거든요. 필요한 사람들. 네.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제 거래는 좀 늘어나는데 저는 3개월 정도 뭐 거래 늘어날 수는 있다라고 늘어나고 이제 소폭 상승할 수도 있는데 예. 이게 대세 상승이 되려면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네. 우리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지금 약간 떨어졌잖아요. 네. 물가 약간 떨어졌는데 그거 회복하고 약간 더 오르게 되면 또 주춤할 거예요. 지금 들어가서 될까? 분명히 기다릴 거고요. 대선 네. 후보 누가 될지는 몰라도 당선 후보겠죠. 당선자겠죠. 당선이죠. 당선자가 당선인. 파격적인 규제 완화, 뭐 다 풀어버리겠다, 뭐 이런 게 나와주면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예상하듯이 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일부에 대해서 뭐 취득세 감면 정도 해주겠다, 대출 규제도 생애 최초 정도만 해주겠다, 네. 다주택자 반대로 다주택자 한시적 완화, 중과세 면제, 요거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주택자들이 마음이 더 급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단기간에는 저는 뭐 반등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한 6개월, 1년 바라보게 되면 이걸 대세 상승으로 이어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대통령 선거다라는 네. 말씀까지 해주고요. 오늘은 실은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했던 2030 미혼 청년의 주거 여건과 주거 인식 보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네 2030 MZ 세대와 좀 맞물려 맞습니다. 있죠. 네네. 맞물려 있는데 영끌 많이 했다. 특히 최근 뭐 2년간, 3년간 가장 많이 집을 샀다. 2030 세대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가 무주택자인 네,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2030 중에 영끌을 한 사람들,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 재원은 어떻게 됐으면 그런 것들 좀 보고서에 담겨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아무래도 이게 결국에는 내 돈으로 다 살 수도 있는데 우리 2030이 원래 주택 구매 연령이 아니거든요. 돈을 더 모아서 40 넘어가야만 우리가 주택 구매 연령이라고 하는데 14.5%가 이제 2030 세대 중에서 주택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늘어난 수치고요. 원래는 이것도 안 됐는데 네. 최근에 늘어났는데 결국 부모님 도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통계를 보면 2030 중에서 77%가 집은 꼭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예, 꿈을 예. 가지는 거는 좋은데 예. 전제 조건이 이 중에서 81.3%가 부모님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면 꿈을 가지겠다 살 생각이 있다는 거고요. 부모님이 도움을 안 주면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30 중에서는 77%는 집을 사고 싶다. 네, 예. 필요하다. 필요하다. 단 부모님이 그 중에서 한 80%는 부모님이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부모님이 도와줄 수 없는 2030은 포기하겠다는 건가요? 이제 그 통계 결과도 나왔는데 저는 이걸 보고 좀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짠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좀 다르게 나왔어요. 부모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 그렇죠? 분들 어려운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분들이 한 41% 정도 나왔고요. 네. 부모님 도움이 가능한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57.9%.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6대4 정도 비율로 부모님 도움 없는 분들은 10년 내에 네.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까를 물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10년이면 굉장히 길잖아요.
좀 우리 세대 같으면 좀 노력하면 네. 10년 내, 10년 후에는 내 집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꿈이라도 꿀 수 있는데 부모님 도움을 기대 못하는 분들은 10년 후에도 힘들겠다고 답한 분들이 60%가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 능력이 이게 우리 청년 세대들 내 집 마련의 꿈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다수는 우리 2030도 집에 대한 관심은 소유에 굉장히 대한 커졌다는 관심은 거죠. 크나 네.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럼요. 그렇죠. 부모님의 능력이 빌릴 수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한 50% 절반 이상이 그럼요. 도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거의 도전 자체를 좀 안 하는 거네요. 이게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못 사게 거다. 되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1인 가구의 분화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분화가 되면서 뭐 주택 공급도 더 필요하고 그럼요. 뭐 1인 가구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가구 수의 분화여서 실은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짱짱할 거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가구 분화가 되는 친구들은 2030인데 네. 2030은 지금 집을 살 여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네네. 그럼 이분들은 독립은 할 거잖아요?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게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통계 결과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나왔는데 한 34.2%가 독립을 했고요. 다행히 네. 독립을 했는데 65.8% 70% 정도는 여전히 독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20대는 이해를 하지만 30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독립을 하거나 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한 70% 정도가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독립이 쉽지 않고요. 그 결국에는 독립의 전제 조건이 주택이잖아요. 네. 집을 사거나 임대로 그렇죠. 가거나 네, 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임대로 가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부모님 도움이 없으면. 네. 그러니까 결국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캥거루 세대가 우리나라도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2030 보고서 중에서 이제 2030이 원래 예상대로 다 독립을 하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뭐 그럼요. 선진 사회처럼 될 수도 있는데 될 수도 있죠. 만에 하나 이제 경제가 좀 침체되거나 위기가 되면 방금 김인만 소장도 얘기한 것처럼 캥거루 세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저 수많은 1인 가구를 위한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소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저도 약간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 1인 수요들이 독립을 해서 그 공간을 다 차지하고 어느 정도 점유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럴 줄 알고 지금 공급은 되게 공급은 많이 굉장히 해놨죠. 1인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공급은 늘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캥거루 세대가 늘어난다는 꿈을 버려버리게 되면 네.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이게 네. 형태를 보게 되면 이것도 좀 양극화긴 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제 독립을 하신 분들한테 또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원을 받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전세 그 월세 보증금이죠. 네. 월세 보증금 정도 한 60% 정도 지원을 많이 받았고요. 전세금 같은 경우도 한 40% 네. 그렇게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원 받은 분들은 독립을 하는데 이 정도 지원 또 못 받는 분들은 독립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부모님하고 이게 같이 사시는 분들이 70%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통계하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이걸 네.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주택 문제, 집값 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네. 우리가 최근에 많이 지었던 1인 가구들 공급 과잉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030은 향후 10년 내에 집을 내 힘으로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죠. 그만큼 그럼요. 이제 알죠. 다 자기의 소득과 이거 비교해 보면 지금 그럼요. 다 집값이니까요. 알죠. 네네. 계산해 보면 알겠죠. 5847번님, 제 딸은 5천만 원 정도 모아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어요. 독립은 안 하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자본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이런 키우고 분들도 있는 많아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방향성은 맞고요. 뭐 갑자기 독립할 수는 없는 거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으로 구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집값이 너무 급등해서 이런 분들이 또 현실을 또 알게 되면 굉장히 좀 좌절할 수는 있는데 예. 수도권 외곽에 찾아보게 되면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집들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첫 단추부터 너무 좋게 네. 너무 높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단을 밟아가면서 조금씩 시작한다면 그렇게 절망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비교하자면 여기 질문 주신 분 중에 뭐 네. 흑수저인데 부모님이 땅 부자 강전아님. 있어서, 예. 뭐 씁쓸하다라고 했는데 이거 네. 상대적인 비교하면 끝이 없고요. 부자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너무 이렇게 비교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영자님은 아이고 아이가 셋인데 다 캥거루를 하면 눈앞이 깜깜하네요. 유유해 주셨는데
저도 최근에 좀 많이 느끼는 게 1인 가구 분화가 한때는 진짜 화두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독립해서 다 나갔는데 네. 꽤 많은 친구들이 다시 네. 집으로 네. 회귀하는 경우가 많이 이게 있어요. 해보면은요. 예.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호기롭게 1인 가구로 뭐 원룸이라든지 이렇게 독립을 하는데 해보면 네. 월세가 일단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뭐 50만 원짜리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네. 고정 비용이 50에서 7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생활 수준은 부모님 집에서 아파트에서 내 방을 가지고 편하게 잘 살다가 네. 50만 원, 70만 원 내고 삶의 수준은 굉장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네. 부모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몇 년 동안 살면서 그 돈을 돈 모으겠다. 모아도 그렇죠. 월세만 모아도 내가 종잣돈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캥거루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영숙 님도요. 저희 집도 아들이 독립해서 현재 혼자 살며 집을 이제 얻어서 네.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또 올려달라고 하네요. 집 마련해서 결혼한다는 건 진짜 힘들죠.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또 이제 전월세도 올라가면서 그럼요. 못 버티게 되는. 또 전세자금 대출 또 받아야 되고 네. 또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부담은 더 커지게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보면 집값도 안정화가 돼야 되고 네. 예. 좀 한 번은 떨어져야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경제에서 또 너무 부동산 가격 집값이 또 떨어지는 것도 문제잖아요. 갑자기 또 이게 많이 떨어져서 경착륙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게 서서히 안정화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아까 10년 내에 내 집 마련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2030은 대다수죠. 2030 대다수고 또 부모님 도움이 없는 분들은 거의 뭐 자포자기 상태인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안 해도 되는 게 분명히 기회는 와요. 이런 말하면 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왜 오냐면 지금만 바라보지 말라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왜? 최근에 앞서서도 이제 그 우리 주식 방송에서도 했듯이 네. 금리가 지금 0.25% 오르고 앞으로 뭐 얼마 오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3년에 걸쳐서 갑자기 많이 올랐다가 천천히 올리느냐 조금씩 올리느냐의 차이지 3년 후에는 분명히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네. 기준금리 반드시 올라가 있고요. 입주 물량 우리 상기 신도시 물량 안 나온다라고 하는데 한 3년 4년 지나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이미 토지 보상 시작을 했고요. 네. 공사 들어갔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25년에서 2030년 사이는 어떤 식으로든 저는 조정이 된다라고 봐요. 지금 올해는 조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조정이 안 되네. 나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도저히 안 되겠는데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길게 3년에서 5년 정도만 바라보게 되면 저는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요. 네.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물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분양권 가격이 떨어지고요. 경쟁률도 굉장히 낮아져요. 우리 이기 신도시도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만 한 5년 정도만 길게 보시면 저는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 좋은 물량들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절대 좌절을 하지 마시고 부모님 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좀 불편하더라도 좀 살면서 열심히 종잣돈 모아서 5천만 원 1억 정도 모아야 우리가 분양권 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계약금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또 부모님한테 빌리면 안 되니까 그 정도 준비해서 저는 기다려 본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5개월 후 또 10개월 후를 생각하면 2030 입장입니다. 네네. 거의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렇게는 보지 말자는 거죠.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해 보면 네. 방금 김인만 소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게 부동산도 주기가 있어가지고 그럼요. 안 올 것 같은 기회들이 와요. 옵니다. 네. 네. 이거 제 경험담이에요. 네. 2000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막 네.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저도 그때 막 흥분해가지고 좀 네. 무리한 투자다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2012년, 13년 되니까 좋은 기회들이 왔는데도 제가 좀 놓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탄이 없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기다리면 충분히 기회가 오는데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네. 왜 그랬을까 제가 후회를 많이 했는데 우리 2030 주택 마련 못 하시는 분들은 네. 저 같은 후회하지 말고요. 이미 놓쳤다면 지금부터 충분히 준비한다면 5년 후에는 충분히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김인만 소장님 본인의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저도 그 97년에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벌써 2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돌아보면 그렇죠. 2번 정도의 부동산이 와장창 떨어지는 구간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좋은 기회가 있었단 예.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10년에 한 번꼴로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너무 무리해버리게 되면 그런 기회를 찾기도 어렵거든요. 저처럼. 네. 그러니까 저는 이미 늦은 분들은 남하고 제발 비교하지 마시고요. 뭐 돈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비교하면 끝이 없고요. 나만의 전략,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준비한다면 뭐 2030년 우리 젊은 분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많잖아요. 네. 5년, 10년 못 기다리냐고. 그렇죠. 앞으로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2030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정말 우리 세대들이죠. 네. 5개월 후, 10개월 후를 보지 말고요. 5년 그럼요. 후, 10년 후를 보고 대비를 해라. 네. 이렇게 희망의 팁을 김인만 소장이 전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